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2014년 육사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더불어서 지역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티타임즈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육사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정견을 들어보는 특집 육사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듣는다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세정특별자치시의 민주당 출마 예상자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종시민 그리고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년 한 해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세종시민들이 바래왔던 세종시 설치법이 지난 금요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청사 2단계 이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2단계 이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세종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서 또 특별자치시로서 어떻게 기틀을 단단히 잡아가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연은 초대 행복도시청장을 맡으시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년에 그 육사지방선거에 세종시장 출마 예상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종시장으로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제가 초대 행복도시 건설청장으로서 도시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세종시 건설이 수정안이다, 백지화다 해서 늦어지고 또 많이 수정되고 왜곡된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그림을 그린 장본인으로서 시장이 되어서 이 세종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당초 그림대로 제대로 완성해 나가는 일,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지방정부인 세종시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할 일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 건설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세종시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세종시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제가 적임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세종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세종시장이 되어서 이 도시를 정말 처음에 그렸던 그 목표대로 완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세종시장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초대청장 입장에서 밑그림을 그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 초대 그 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문제점도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출마 예상자께서 생각하시는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라면 어떤 것들이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첫째는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애정지역, 지금 한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도시, 대중교통 중심도시 이러한 개념이 제대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선 잘못된 점이, 첫째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 건설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부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왔으면은 바로 정부 청사 인근에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버스를 2시간 걸쳐서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이런 출퇴근 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 문제도 생기죠, 주차 문제도 생기죠. 이런 문제들은 어찌 보면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다면은 겪지 않아도 될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때그때 신속하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또 행복도시건설청, 또 LH공사, 그리고 세종시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는 조치원 등 북부지역 그리고 주변 편입지역,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행복도시 지역은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빨리 설정을 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혀 어떤 해결 대책은 없는 겁니까? 해결 대책이 있죠. 네, 어떤 해결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째,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행정기능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이미 2006년도에 제가 초대 행복도시 건설청장 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고, 북부지역, 조치원을 비롯한 이 북부지역과 편입지역은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비전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비전을 만드는 일이 시급한 일이고, 이 비전 만드는 것은 지금 대전 신동 둔곡지구의 각 비즈니스 벨트의 그 거점지구가 마련되면은 세종, 천안, 청원 이곳에 기능지구를 발전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지구에서 거점지구의 과학기술이 기능지구에서 산업으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부지역은 이런 기능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관한 고민을 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고려대학교 캠퍼스도 있고 홍익대학교 캠퍼스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기관이 있고, 또 소종, 전이, 전동 이 지역에 비교적 전국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이 지역을 경제의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남부의 행정 중심축과 북부의 경제 중심축이 어우러져서 행정과 경제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종시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천마을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신도심 지역은 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구상하시는 것이 그것과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겠습니까? 지금 그 남부의 행정중심축,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 예정 지역은 네. 당초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북부의 경제 중심축이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북부 경제 중심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해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계획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북부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불편을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런 비전을 빨리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바로 이제 문제되는 것이 조치원과 북부 지역과 상대적으로 그 신도심과의 격차 아니겠어요? 이것은 뭐 여타 지역에서도 신흥개발 지역과 구도심과의 격차, 구도심의 공동화, 이제 시청이라도 옮겨가고 그러면 공동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소외를 느끼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출마 예상자 나름대로 북부 지역과 신도심의 어떤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 지역의 개발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이제 선행돼야 될 것이고요. 네. 조치원을 예를 들어 보면은 조치원은 읍으로 승격된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큰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람으로 말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래서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때로는 이제 병증이 나타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도시에서도 큰 도로가 없어서 대부분 2차선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으면은 뒤에 쭉 막히는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조천 같으면은 도로는 넓혀야 되고 건물은 지금 저층 건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은 좀 높이고 주차는 지하에 집어넣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도시 계획을 틀 자체를 다시 짜야 됩니다. 물론 틀은 다시 짜지만 이거를 단기간 내에 1, 2년 내에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도 큰 수술하다가 사람 죽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획은 큰 틀을 세워놓되 일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주민들이 동의하는 지역부터 차근차근 재개발이 됐든 도시 재정비가 됐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도시를 연차적으로 고쳐 나가면은 이 조천이라는 도시가 옛날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세종시가 도시와 농촌이 잘 결합된 도농통합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도농통합시가 되면은 농촌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소비자들이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예전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이제 와서 살게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아주 가까이 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농업도 근교농업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 결합형 농업이 또 발전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지금은 농산물 그 자체로 팔지만은 이제 농산물을 한 차례 가공을 시켜서 식품 산업과 연결시키면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농통합시의 농업이 여태까지의 농업과는 좀 다른 그런 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시 발전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나가면은 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다른 도시들은 이미 정치 상태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지금도 인구가 늘고 있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직 개발 연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이 도시를 어떻게 창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저는 제 스스로 창조형 개발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도시 계획을 새로 세우고 도시 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평생을 그 분야 전문성을 갖춰 왔기 때문에 저야말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세종시에서 세운 광특 사업안이 각 부처 사전심의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기재부에 지금 도달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이고 출마 예상자 입장에서 따로 구상하고 있는 무슨 광특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기획재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 정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정말 좋은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이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우리가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세종시가 광역자치시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조천 같은 경우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서 도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이 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하나 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도농통합시의 농업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로컬푸드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각자 식품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각자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공동 작업장 시설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브랜드도 새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도시가 이제 큰 도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농촌이 중심이 되는 이런 도시였다면 이제 도시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곳이 됐기 때문에 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는 달리 전에는 아무래도 축산 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좀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축산 폐수 처리 같은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도 광역 개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시에서도 찾아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을 사업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예산 당국을 설득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광역 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충분한 예산을 따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원대한 꿈, 그래서 명품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장 그 출마를 꿈꾸고 하는 예상자들이 지금 한 서너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인을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면에서 예.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세종시장으로 가장 적합자다라는 당위성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저는 누구보다도 세종시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입니다. 세종시의 밑그림을 제가 그렸기 때문에 세종시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그러한 계획이 나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도시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당 일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제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다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이 쌓여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구도심 지역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 건설교통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제가 만들었던 도시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법규를 가지고 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역시 제가 그 제도, 제가 만들었던 제도, 제가 운영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또 그 나머지 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세종시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일들이 지난번에 세종시에서 가지고 온 쭉 리스트를 보니까 대부분의 현안 사업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도로 건설, 철도 문제, 산업단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그동안 몸담아 왔던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일이고 제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은 제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면서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평생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도 있지만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누구보다도 좋기 때문에 세종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누구보다도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세종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종시장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선거가 내년 6월 4일에 예. 있게 되고 예. 그때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면은 이제 시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세종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획단부터 만들 겁니다. 지금 세종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역과 자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세종 시민들이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이 장기적인 비전은 시장 혼자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또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들어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바로 좋은 비전, 좋은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실행 단계에서도 훨씬 더 힘있게 추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세종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 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그 서너 명의 출마 예상자들의 정견을 다 들어보신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판단은 이제 시민들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예. 또 지금 그리고 있는 청사진으로 세계적인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예. 시민 여러분 저를 밀어주십시오. 저한테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가 갑오년입니다. 두 갑자 전 120년 전 갑오년에는 동아경명이 있었고 또 갑오경쟁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에서 그 요구를 제대로 잘 수행해내지 못해서 우리가 아픈 실패를 겪었던 그런 전철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내년도가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종시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비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발전 계획을 같이 만들어 나갈 사람이 누구인가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주민 여러분들과 머리 맞대고 일하는 데 썼던 사람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주민 여러분들을 제대로 모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종시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세 분의 출마 예상자들의 이야기 다 들으셨죠?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특집으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앞으로 세종시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티타임즈 특집 6.4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민주당 출마 예상자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